그 지지율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 지지율이 뭔가 대단히 큰 뭐 실수를 막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대통령 주변에 채용 문제가 정리가 안 되고 그거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미숙하고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언터처블인 영역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강릉 동해 여기만 나오면 지금 뭔가 사고가 멈춰버리는 것 같은 뭐 이런 상황이고 이 황모 씨 같은 경우도 지금 캠프 때부터 문제가 됐었던 거잖아요. 계속 추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 대통령실 들어갔고, 이 우모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아버지는 선관위원회 후원금 내고 뭐 강릉에서 사업하고 이런 관계를 놓고 보면 이 강릉 라인,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강릉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좀 위험하면 여기서 혼란을 정리하려면 권력 다툼이 아니라 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왜 말 못하는 겁니까? 이거 얘기를 했겠죠. 네. 안 했겠어요? 누군가는 했겠죠, 얘기를. 근데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나왔겠죠. 하나는 알았다고 하고 별로 변하는 게 없든지, 두 번째는 화를 냈든지, 둘 중에 하나를 대통령이 했겠죠. 정리 안 된다 그러면? 이 대통령이 이 상황이 정리가 되려면은 내부에서 무슨 쓴소리를 하고 이런 걸로는 정리 안 됩니다. 한겨레가 기사를 써야지 정리가 되지.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 탐사 보도를 해야 그게 정리가 되는 거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얘기해봐야 뭐 정리가 되겠어요? 참고로 그 인맥은 정한봉 탐사팀장님 방송 보고 계십니까? 네. 기자들이 가갖고 이게 문제 아닙니까라고 해도 대통령이 화를 내는데 그거 되겠어요? 오늘 기사가 나와야지. 참고로 해결이 그 되지. 인맥은 모 토건회사에 관련된 거기에도 나왔었던 인맥들이죠. 제가 좀 압니다. 예. 네, 그래서 왜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 대통령 오늘 아침에 도어스태프에서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지율 떨어지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뭐 이유를 알아야 뭐 역대 정권들도 이유를 알았으면 대처를 하지 않았겠냐고 그러니까 이유 다 나와 있는데 뭘 몰라요. 아직도 모르냐? 이유를 모른다. 대통령 지금 지지율 하락의 이유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의 상황 인식 어떻게 보십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공식적으로. 이런 자기가 잘못한 것들, 그리고 대통령이 상정하고 있는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노선, 주요한 어떤 그러한 지금 손대고 있는 이런 이슈들이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지지율을 빼고 있다는 거를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유를 모른다고 하고 외면하지. 이유를 왜 모릅니까? 이유는 뻔한 거지. 이유는 전 정권 탓을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전 정권 탓을 할 때 이전에 선거 때부터 세상의 모든 나쁜 일은 문재인 정권 때문에 벌어진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일부러 그런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집값 오른 거 이런 거 다 문재인 정권이 일부러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윤석열 정권에서도 뭐 이거 비슷한 거 아니야? 이 인사 문제나 이런 것들도 실제로 비슷한 건지는 따져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화법이나 이런 거에서 뭐 비슷한 거 아니야라고 했을 때 화내고 전 정권이 더 심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터처블이고 좋아하는 사람들만 쓰고 검사들만 쓰고 그리고 이 정부가 그런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뭘 하겠다는 게 분명하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라도 아 그래도 윤석열 정권이 저거 해야 되겠네라고 생각할 때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북한 얘기는 뭐 날마다 하고 그러니까 뭐 지지율이 뭐 그게 뭐 오르거나 뭐 이럴 리가 있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모르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거예요.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왜 이겼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긴 건 아주 단순합니다. 민주당 정권 스탑 이거예요. 민주당 정권 스탑의 도구로 윤석열 대통령이 쓰인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스탑 시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들이 오히려 더 긴장감이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까다로워져요. 일단 스탑 시켜놨기 때문에 자 정권 교체라는 건 지난 선거에서 끝이 난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민주당 정부하고 비교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거죠. 이미 한번 써먹은 연장인데 그러면 본인이 다른 연장이 되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모두 변환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핵심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네, 지금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북한 얘기를 포기를 안 하잖아요 지금. 그 통일부가 또 동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사진을 이어붙여갖고 옴짤처럼 만들어갖고 그 동영상을 왜 공개한 건지 이해도 잘 안 되고 예?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통일부에게 야 이거 이렇게 하자 이거 지시 대통령실에서 했을 거라고 봅니까? 통일부의 자체 판단입니까? 통일부 UCC팀의 자체 판단입니까? 그게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통일부 장관이 권영세 장관이잖아요. 대통령실이 판단하는 거나 권영세 장관이 판단하는 거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지 본질적으로는. 근데 그 동영상 왜 공개했는지 모르겠고 왜냐하면 뭔가 이 동영상이 보여주는 새로운 어떤 그 사실관계
그리고 새로운 어떤 맥락이 있으면은 공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잖아요. 그냥 이전 했던 얘기 똑같이 또 확인되는 거잖아요. 뭐하러 공개를 하는지 그냥 이게 여론전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도 포기를 안 하고 이 일을 그다음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 정권에 대해서 뭔가 비교하고 압박하고 한번 해볼 거야라는 걸 포기를 안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해서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우리 편을 어떻게든 이 민주당 반대하고 있는 우리 편을 쫙 모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한번 승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인 건데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국민의힘에 아주 뿌리가 깊은 나무이고 뭐 이러면은 그것도 이제 잘 될 수도 있을 텐데 뭐 그렇지도 않잖아요. 우리 식구 아니잖아요, 사실. 국민의힘이 볼 때는 데려온 분이고,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 편이 쭉 단결되는 이런 것들이 이 조직적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지지율 이제 반등이나 이런 데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이 전문가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다 하는 얘기가 그런 전략은 어렵고 콘크리트 지지층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기대는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렵고 오히려 통합적인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지금까지 이전 정권들이 해보지 않은 그런 어떤 통합적인 국정 운영을 해서 그런 걸 던져서 중도층하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가는 그 그림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상황은 안 좋아진다. 어렵다라고 모든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럼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지금 뭐 민주노총 오늘 갑자기 대우조선해양이 어저께부터 핫한 이슈가 됐는데 네, 누가 보면 한 5만 명이 파업하는 줄 알아요, 네, 지금. 그래. 근데 이제 그게 나경원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MB 정부 때 초기랑 똑같다. 노동계랑 이렇게 집단적인 반발을 해갖고 정권의 지지율을 무너뜨리고 있다. 고약한 우리가 뭐 촛불 시위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왜 그러는 거야? MB 정부 때도 노동계가 전면에 나서진 않았어요. 초기에 그냥 일반 시민들이 이제 광우병 문제 때문에 쇠고기 그것 때문에 시위를 한 거고 아니 이명박 정부 때는 하다못해 뭘 이렇게 국가 시책을 추진하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이명박 정부 초반하고 비슷한 상황 아닙니다. 뭘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인사 문제가 핵심인 거고 오히려 전례를 비교할 거면 2014년 말 2015년 초에 정윤회 파동 나왔을 때하고 비슷한 분위기인 거거든요. 지금 보수층에서도 이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탈하는 보수층의 신호는 간단해요. 야, 너 이러다가 또 탄핵당한다. 이거거든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뭐 합심을 해가지고 뭐 시민 사회 단체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좁혀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거하고는 완전 다른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대우조선해양이나 이런 걸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것도 잘못된 것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보수층이 이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이쪽 판단에서는 보수층이라도 다시 결집시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40%는 넘을 수 있어도 50%는 못 넘어요. 끝끝내. 그러면 굳건한 반대층이 형성이 돼가지고 또 이것 때문에 애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도 지지율도 높은데 반대층도 좀 딱딱하고 큰 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건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4점 척도로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하면 매우 잘함이 20%를 살짝 넘기고 매우 잘못함이 45 뭐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미 윤석열 정부는 매우 잘못함만 쳐도 50이 넘어가는 그리고 매우 잘함은 20이 안 되는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결국에 지금 행보는 지지층만 보고 가겠다고 하는 건데 아주 잘해야 문재인 정부 수준이 될 거야. 아주 잘해야. 예.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극복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어쨌든 세 가지 보수 정권이 지지율 하락 국면이 오면 쓰는 세 가지 카드가 모두 나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사정정국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노동계 탄압, 노동계랑 싸우면서 어쨌든 갈라치기를 하는 형태의 어떤 그 공안 쪽 정국, 그 다음에 북한 문제 지금 계속 북한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그런 면도 있어요. 한 10년 만에 이게 나오니까 상당히 좀 그래 맞아 이런 게 있었어. 조중동이 이렇게 몰아갈 수 있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한데 요 세 가지 카드 다 나오고 요게 그 뭐 약간 총평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지지율 반등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자, 저희가 오늘 방송하면서 먹고 있는 이 주스, 느리게 걷는 농장에서 나온 제주 천혜향 주스입니다. 느리게 걷는 농장 제주 천혜향 주스는 신선한 제주 천혜향을 어떤 첨가물 없이 100% 그대로 짜냈습니다. 설탕, 방부제, 색소, 정제수 제로고요. 마켓단위에서 지금 압도적 가격 한 박스 15개 들어가 37,5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배송비 무료고요. 로그인하시면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지율 반등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없을 것 같은데. 없어요.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초기를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핵심이 이제 다 야당과 노동계들이 이제 괴롭히고 있다 이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굳이 이명박 정권 초기의 위기 상황과 비교를 하려면 뭘 야당이 뭘 들고 일어납니까? 그런 상황이 있어야 뭔가 이게 야당발 위기다. 그러니까 이 야당이 국회에서도 다수고 그리고 이렇게 큰 싸움을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윤석열 정권이 위기야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런 이 야당의 어떤 공격을 뚫는 어떤 여러 가지 카드로 전국의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야당은 자기들끼리 뭐 치고받고 하잖아요. 그리고 별로 누가 촛불 시위를 했냐고요. 촛불 시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누구도. 대우조선은 대우조선이고 대우조선은 뭐 사실 대우조선 이슈가 있다는 거를 어저께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일부 진보의 목맨 매체와 우리 같은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나 아는 얘기지. 전장현은 이준석 대표가 홍보를 해주고 대우조선해양은 제가 홍보를 합니다. 이게 그런 조건이 아닌데다가 굳이 위기의 원인을 굳이 얘기하자면 이명박 정권 초기하고 비교해서 얘기하자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문제가 더 큰 거예요. 이명박 정권 초기 때 사실 그 모든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친박친이의 싸움에서 시작됐다. 뭐 친박친이라면 친박친이고 또 친이들끼리도 공신 간의 경쟁이 있었잖아요. 이상득, 박영준, 정두원 뭐 이래가지고 막 정두원, 남경필 등이 뭐 이거 뭐 그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오해를 사가지고 그 국세청 자료를 빼돌린 거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오해십니다 이래가지고 뭐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막 정두원 의원이 막 눈물을 막 호소했죠. 그런 상황하고 비슷한 게 지금 여당 내 상황이고 그러면 이 위기를 정리하고 싶으면 사실 여당의 이 웃긴 상황을 정리하는 게 먼저지 뭘 이렇게 대외 변수를 그렇게 막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뚫으려고 해봐야 뭔 소용입니까 그게? 그 이명박 정부 초기랑 비슷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경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리먼- 이명박 때는 어느 정도 선방을 해서 어쨌든 넘어가기라도 했죠. 그래서 지금 보수 언론들이 통화스와프의 기억에 확 빠진 것 같아요. 그때 리먼 사태를 통화스와프로 돌파했었다. 이번에 재무장관이 오니까 우리 다시 통화스와프를 얘기해서 영끌한 청년들한테 위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자. 근데 대통령이 통화스와프 얘기하실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것도 뭐가 대통령 개인 이미지가 받쳐줘야 되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맞아. 어쨌든 경제통 경제 이미지가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은 이게 결국에 저는 대선을 좀 잘못 치룬 후과들을 치르고 있다고 보거든요. 대선 때 이제 사실 얼마 전에 한 여론조사에서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하면 누굴 찍겠느냐 네. 했을 때 이재명 의원이 50% 조금 넘게 나왔어요. 50.3, 윤석열 35.3. 사실 이 의원 또 지방선거 패배 때문에 오만 욕을 다 먹었는데도 그렇게 오르는 거는 경제 부분에서는 그 이미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네. 뒤처지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후과를 또 취임 이후에 어느 정도 치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한 그 여론조사는 지난 11일에서 13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서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15명에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정 정국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힘이 안 될 거라고 보는 게 보수층에서 물론 북한 문제 전 정부에서 있었지 좀 쳐야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건 치는 건 치는 거고 그것만 보고 지지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역대 정부의 사정 사례를 보면 인기를 많이 모았던 거 대표적인 게 김영삼 정부잖아요. 김영삼 정부는 그때 김영삼 정부가 뭐 상대 당 거를 쳤나요?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전 정부를 포함해서 자기네 계열 쪽 문제를 쳤습니다. 군인. 군인을 치고 뭐 신군부 출신들 치고 그다음에 뭐 전두환 노태우 뭐 구속시키고 했던 것들은 오히려 이제 그 민자당이라고 하는 그 같은 당 거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뭐가 역사가 진전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다 줬고 문재인 정부의 사정 같은 경우는 사정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간 게 아니라 지지율이 원래 높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사정을 넉넉하게 밀어붙이는 그것도 자기 편이 아닌 남의 편에 대해서 밀어붙일 만한 넉넉한 지지율이 별로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물론 저는 지지율이 떨어져도 사정 정국은 그대로 돌아갈 거라고 보지만 이것을 가지고 지지율을 올린다라고 하는 거는 환상이라고 봐야죠. 이 효과가 있으려면 그런 뭐 이게 북한 이슈는 지금까지 정책적 판단에 대한 어떤 가치를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안 돼요. 이런 건 안 되고 결국 직권남용 이런 거는 안 되고 돈을 해먹은 게 나와야 됩니다. 송금 나와야 됩니까? 송금. 네, 뭐 송금 나오고 비자금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거기서 그런 게 나올 건덕지가 없잖아요. 뭐
워낙에 거기 특검팀이 직권남용 전문가들이셔가지고. 그러니까 직권남용만 가지고 지금 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근데 다른 것을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거냐는 전 정권이 뭘 했느냐, 전 정권 사람들이 뭘 했느냐에 달려 있는 건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정 또 전 정권이나 남의 당 문제 이상으로 이 사회적인 거 있잖아요. 뭐 재벌 문제라든지 얼마 전에 노컷뉴스 보도를 보니까 뭐 그 항만 배후 부지가 뭐 재벌가 손에 들어가더라 이런 것들을 파헤치면은 국민들이 많이 박수칩니다. 그렇죠. 재벌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박수를 치는데 주로 정치권의 다른 쪽 편을 겨누고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좀 분열적인 지형으로 이어가는 거죠. 재벌은 건들기 어려울 거예요. 경제도 너무 어렵다고 하고 뭐 이런 거를 하고 있어가지고 검사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죄가 있으면 수사하고 처벌하는 거지. 네? 경제 걱정해야죠 다.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재벌을 잡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 풀어줘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소예언. 마케타니는 착한 쇼핑몰이죠. 마켓하니는 저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마켓 한위에 구합니다. 다른 데서 쇼핑하는 것은 저지되어야 합니다. 물건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